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신라젠의 임상실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9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46조 1,980억 원, 지난 7월 48조 3,330억 원과 비교해 2조 1,0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부울경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은 0.46% 감소에 그친 반면 코스닥은 12.89%나 감소했습니다. 부울경 코스닥 대장주인 신라젠이 신약 임상실험 중단으로 시가총액의 76%인 2조 4천억 원이 증발한 것이 컸습니다. 부울경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일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간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성으로 부울경 지역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울경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 관심이 큰 부울경 투자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역시 10% 이상 줄어 다른 지역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부울경을 포함한 전체 국내 증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정도가 예상보다도 심해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동향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특급 호텔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23년간의 영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평생을 일해온 직원들일 텐데요. 당장 대규모 실업이 코앞에 닥친 직원 수백 명은 호텔 측의 섣부른 판단이라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숙박업소였지만 2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경영난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이유. 개업 초기부터 평생을 일해온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직원들이 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그다음 또 길은 어떻게 가야 되냐. 호텔 노조는 자본 잠식과 같이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영업도 잘 해왔다며 무리한 폐업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지난해 3억 9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영업 손실이 아닌 환차손이었고 최근 5년간 순이익과 누적 손실 추이만 보더라도 폐업이 불가피하다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350억 원대였던 땅 가격이 4년 새 1,000억 원을 넘어서 폐업으로 경영주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고 직원 300여 명의 일터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 폐업이란 결정을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지금 당해야 하고 있고 법적인 부분이나 뭐니나 지금도 차익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그거 우리 노동자를 버리고. 호텔 측은 숙박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누적 손실로 더 이상 경영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시행사와 비밀리에 매각 협약을 맺었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으로 폐업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폐업이 대규모 실업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면은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2천억을 받으면서 매각도 하고 근로자들이 생계 안정도 좀 되고. 호텔 측은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액도 깎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노조는 당장 내일부터 부분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여행 자원은 뛰어나지만 여행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 또 여행 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 바로 외래 관광객들이 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의 부산 관광, 그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관광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원도심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기업 모멘츠는 최근 여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명 로컬 가이드 매칭 플랫폼.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관광 가이드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뒤 로컬 가이드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이드로 활동 가능합니다. 부산 시민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로컬 정보나 맛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투어를 만들게 된다면 보다 좀 다양하고 그런 재미난 여행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기업은 부산 여행 기간 동안 관광객의 스냅 사진을 촬영해주고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과 티셔츠 등 맞춤형 기념품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있고 또 스냅 사진을 계속 찍는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휴대폰과 DSLR들은 아직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저희가 잘 파고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두 업체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으로 최근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의 관광 스타트업, 벤처기업 45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해 부산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 80여억 원이 투입된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광사업 지역 거점이 생겨난 겁니다. 각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또 같이 그러한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광 생태계를 좀 더 원활하고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행 자원이 뛰어난 부산. 하지만 종합 만족도 5위, 교통, 물가, 편의시설 등 쾌적도 부문은 전국 꼴찌인데다 최근에는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까지 주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 관광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대학교 앞에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됩니다. 근데 이건 10여 년 전에도 한번 시행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한 제도인데요. 예산과 인력 부족, 또 시민들의 협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첫 주 부산대 앞. 바리케이트로 거리 입구를 막아뒀지만 곳곳에 주차 차량이 눈에 띕니다. 현장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지만 막무가내로 차를 몰아 들어오기도 하고 통제구역을 드나드는 날쌘 오토바이는 잡기조차 힘듭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곳에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됩니다. 270m 구간에 걸쳐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거리 문화 행사를 열고 보행자를 늘려 침체된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 행사라든지 버스킹 공연 이런 걸 개최를 해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해서 사람들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대 앞 차 없는 거리는 지난 2008년에도 시행됐다 3년 만에 폐지한 제도. 차량 통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에 차 없는 거리를 다시 시행하면서 금정구는 교통관리 인력 6명을 고용했습니다. 1년이면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지만 확보된 예산은 2천여만 원뿐.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단속 권한이 없어 차량을 강제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차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더 올까 안 올까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주차된 차도 없어지고 쌩쌩 달리는 차도 없으니까 손님들이 구경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려진 창가도 가려지지 않으니까. 관리 인력이 없는 다른 지역 차 없는 거리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지만 금정구는 일단 해보자는 입장. 상권 회복이란 기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일단 유지한 해운대고 등 2020학년도 부산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재공고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이 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항고 인용 여부에 따라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운대구 고입 전형 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전형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정우성과 이한이가 선정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저녁 7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정우성과 이한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올해 데뷔 25년 차인 배우 정우성은 1994년 영화 구미호로 연기를 시작해 영화 비트를 통해 청춘 스타로 떠올랐고 이후 내 머릿속의 지우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배우 이한이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우로 데뷔한 뒤 드라마 상어와 영화 타짜 신의 손 등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수영구 남천 2구역 재개발 사업 무순위 사전 접수에 2만 3천여 명이 몰려 일반 분양 모집 가구 수 대비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천 2구역의 무순위 사전 접수 당첨자는 다음 달 22일 발표하며 계약은 23일 진행됩니다. 무순위 사전 접수는 청약 부적격과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한 미분양에 대비해 미리 접수를 진행하는 제도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했던 부산항 인력 공급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되고 일용직 인력관리회사 운영도 투명해집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도급과 화물 고정인력 20명가량을 부산항 물류협회와 부산항만산업협회에서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순쯤 채용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기금이나 터미널 운영사 출자금을 통해 일용직 인력관리회사를 설립한 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산항운노조 입김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의 기지로 70대 노인에게 접근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한 역에서 자원봉사자 64살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 노인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72살 B씨가 도시철도 보관함에 1,500만 원을 놓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 25살 C씨가 돈을 가로채려는 장면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C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명의가 도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지하철 보관함에 놓으라는 사기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물에 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해경 연안구조정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아 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되찾았으나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물에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